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추미애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직권 남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직무유기라는 얘기도 많고요.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이건 뭐 형법에 있는 죄의 이름인데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들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지고난을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남용하는 것 직권 남용이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공무원들이 이게 직무유기가 되죠. 요즘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직권 남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직무유기도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자주 쓰는 얘기죠. 직무유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썼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때 그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이양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군부대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군대를 가지고 왜 제 나라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전작권을 반대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국방부 장관이요, 참모총장이요, 이렇게 끄들럭거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자주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씁니다. 일반 말로. 근데 형법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말을 보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알기 힘들 겁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직권남용죄가 이렇게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는 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재량권을 넘어섰느냐는 부분인데 그걸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내기도 힘들고 이래서 이게 논란은 되지만 적용되는 게 잘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적폐수사라고 한답시고 거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관계되는 그 당시 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다 걸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징계하려고 하는 그 혐의 내용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이 핵심인데 판사 사찰 자료를 만든 그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에 나섰다고 표현을 하는데 대검의 조남관 차장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쫓겨났을 때 그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했죠.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사들의 그때 검날이 일어나고 전국의 검사들이 추미애가 잘못됐다 징계를 취소해라라고 할 때 조남관 차장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전체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왜 직무 배제되어야 하는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그렇게 잘못한 일을 했다고는 우리는 보지 않는다. 참 그 말을 했죠. 이 검찰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다. 즉각 철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죠. 그 조남관 그 직무대행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 복귀하기 전에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가 대검의 한동수 감찰관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름도 쓰지 않고 입군을 시켜놓은 게 드러났고요. 그다음 윤석열이 직무 배제되고 난 이후에 판사 사찰 자료, 그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또 행했죠. 대검에는 한동수 감찰관이 있고요. 법무부에는 이 일을 전담한 것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었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장관과의 사이에 있는 감찰관도 무시하고 곧바로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검 한동수 감찰관이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동원한 수사 인력에 이승윤 중앙지검에 소속된 팀이 있었다. 이승윤, 그 다음 추미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수사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수사 지시 핵심이 직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한동수, 법무부의 박은정, 중앙지검의 이승윤, 그 다음 추미애까지 이 수사가 계속 이어져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직무배제, 감찰, 징계,
그 부당 위법한 것에 직권 남용이 있지 않느냐. 그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수사가 지금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들어 직권 남용했다면서 지금 징계하려고 하고, 지금 대검에서는 또 직권 남용으로 추미애를 따라서 일했던 사람, 추미애까지를 수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추미애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직권 남용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 이렇게 별로 사문화까지는 아니지만 직권 남용으로 적용돼서 처벌되는 경우가 잘 없다가 직권 남용이 쏟아지는 때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 때입니다. 거의 전원이 직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전부 직권 남용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직권 남용이 무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다가 됩니다. 그래 문재인 정부가 직권 남용의 칼을 이용해서 전 정부를 적폐 수사로 쳐내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직권 남용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비롯해서 검찰에서 모두가 이 직무배제와 징계는 부당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위법 부분의 정확한 혐의는 직권남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직권남용으로 흥한 정권이 문정권이 직권남용으로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내용으로는 추미애가 모두를 지시하고 기획한 것이니까 추미애의 직권남용은 뭐 불가피한 것이다. 최소한 그 이야기고요.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 이 부분은 물론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징계위를 앞두고 각별하게 절차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가로서도 자기가 이게 문제가 있다,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별히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뭐 징계위 날짜도 늦추고 이 공정성을 기해라라고 각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당장 이용구 차관으로 임명해서 징계위에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윤석열 측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는지, 징계위원이 누구가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그 직무배제시키면서 내세웠던 6가지 사안도 거의 지금 뭐 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게 됐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징계위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이 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격은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불가피하다 보입니다. 지금 법무부 전 차관, 그 다음에 뭐 많은 지금 관계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의 또 차장도요, 사퇴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도 직권남용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거 봅니다. 걸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윤석열 징계위에 자기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건 곧바로 직권남용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검에서 거의 전 검사들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이유도 명백하게 그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그건 위법 부당한 것이거든요. 중앙지검 수사팀이 파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조남관 차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당신의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퇴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재미있는 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단하면서 그 처단한 주인공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만큼 직권남용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재밌다. 이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직권남용은 어떠한 공정한 칼을 들이대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뭐 특히 중도 보수, 지금 윤석열이가 대선 주자 1위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는 그 부분을 지켜보는 거죠. 윤석열을 전 정권을 적폐 수사로 몰아한 최고의 칼이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꼭 같은 직권 남용의 칼, 검찰의 칼, 공정한 칼을 들이댄다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가정은 일단 성립을 하는 법이죠. 뭐 역사는 뭐 되풀이된다고 합니까? 직권 남용을 둘러싼 이 뭐 몇 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3, 4년 사이에 이 공수의 교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뒤로 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는 드리는데 뒷부분에서 주로 드리는데 고개를 너무 숙이면 조금 보기가 그렇다라고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어 제가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